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포비입니다. 예,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네. 샴페인이라는 히치콕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1928년 작품이고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농부의 아내 다음 작품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영화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맞아요. 영화를 시작할 때 이제 크레딧이 나오고 좀 크레딧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맞아.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이게 뭔가 더 그게 이제 영화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크레딧이 뒤로 간 걸 텐데, 어쨌든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사람들이 처음에 지루하지 않게 확 몰입되게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막 이제 영화에 대한 예의 같은 걸로 이제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막 이러기도 하니까, 그래서 크레딧이 처음에 나와도 되게 의미가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진짜 크레딧이라는 게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 뭐 감독이나 뭐 각본가뿐만 아니라 배우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일 텐데, 오늘날에는 뒤에다 몰아서 맞아요. 넣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옛날 그 무성 영화만 보더라도 앞에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어떤 배역에 누가 연기했다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에 보면은 당연히 감독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그래피 존 제이 콕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포토그래피는 이제 사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왜 저 사진을 저게 뭐지? 막 이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히치콕 위키가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따로. 진짜요? 그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와. 그 히치콕 위키에 가면은 그 존 제이 콕스가 시네마그래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영상을 포토그래피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사 로고가 나오는데 농부의 아내와 다르게 영상으로 영화사 로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약간 그 농부의 아내까지는 그런 장면을 못 보다가 봐가지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그걸 발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히치콕을 딱 히치콕, 우리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히치콕이 뭐 무성 영화, 유성 영화를 다 관통하는 감독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발전이나 기록 영화로서의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영화사 로고가 딱 영상으로 나온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캐스트를 살펴보면은 더 걸이라고 영화 속에 나오는 캐스트에는 더 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더 걸이 베티 발포어라는 배우고, 사실 이 배우는 당시에 좀 되게 유명한 코미디 여배우였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요? 당시에 좀 유명한 배우였고, 제가 좀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막 영어를 막 번역해서 막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되게 막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좀 원래 예정된 것보다 좀 이 영화의 촬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급박하게 진행된 것처럼
그런 거를 읽었던 것 같고요. 아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이제 이 사람만 데려오면 영화가 어느 어, 정도 수익도 보장되고 하니까 일단 데려와. 데려오면 뭐 각본이나 감독 어쨌든 붙여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맞아요. 그런 약간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더 보이라고, 네, 더 보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장 브래딘, 뭐 진 브래딘, 장 응, 브래딘이라는 배우고 그리고 이제 더 맨이 나와요. 근데 응. 맨은 이제 코수염이 있는 그 조금 아저씨. 배우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는 그 아저씨가 이제 테오 반 알턴이라는 분이고 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파더 그 고든 하커가 또 다시 출연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 너무 좋아. 이분 감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 한국 영화계에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좀 주연급은 아닌데 음. 항상 이제 조연급으로 하시는데 뭔가 뭐 유해진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나오기만 하면 반가워. 연기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딱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드나커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 원래 링 보고 농부야을 볼 때는 그 고드나커를 못 알아챘었는데 약간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채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그래서 그리고 딱 이제 영화 시작하자마자 딱 나오니까 진짜 내가 아는 얼굴 네. 나오니까 되게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연극 스타일 자체가 뭐 연극 톤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정극 톤과 이제 연극 톤이 있을 것 음, 같아요. 이분은 정극 스타일은 아니고 정극은 그러니까 이제 좀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 맞아요, 맞아요. 송강호 씨처럼 자연스러운 연기하는 톤이 있고 또 되게 연극적으로 제스처도 그렇고 그런 톤이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마다. 근데 이분은 확실히 연극 톤으로 항상 하세요. 되게 맞아요, 뭔가 맞아요. 과장된 제스처와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연극 코미디에 톤. 되게 적합한 배우인 것 같았고, 딱 맞아요. 첫 장면도 이 고드나커의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영화가. 특유의 그 톤이 있어. 네, 그걔 표정 연기? 그러니까 이 한쪽만 계속 올라가는 표정 연기를 계속 하잖아요. 너무 웃겨 그 근데. 부분이 되게 재밌고 네. 반갑고 웃겼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아까 여주인공 베티 발포아 네네네. 그분도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뭐 얼굴의 조형미랄까? 응, 이게 응.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되게 좋다. 왜 당시에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아, 아. 근데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약간 만한. 그 릴리안 홀 데이비스랑 베티 어, 발포랑 너무 비슷한 어, 이미지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맞아, 생긴 것도 그렇고 맞아, 맞아. 화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비슷해서 되게 이런 스타일이 당대 유행을 했고 아, 이렇게 생긴 배우들이 인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대마다 트렌드라는 게 있을 텐데 당시 영국 1920년대에 영국에 유행하는 여자 스타일 또는 남자 배우들도 좀 비슷비슷해요 느낌이. 음, 보면 전반적으로 또 요런 또 특히 남자 배우들이 재밌는 게 뭐 여자 배우도 그렇지만 머리를 기름을 발랐는지 딱 붙여 가지고 네, 그쵸. 예. 진짜 딱 붙여 가지고 되게 지금 봐도 깔끔하고 되게 세련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자분들도 머리를 아예 진짜 되게 예술적으로 딱 붙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지금 봐도 이제 또 이게 흑백이라 진짜 위화감이 많이 없는 그냥 음. 배우들이 뭐 약간 뭐 과장된 뭐 콧수염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크루지 모자 같은 그 모자 같은 게 맞아. 가끔 등장은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요즘의 의복 같기도 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음. 그리고 그 퀘스트에 더 거리라고 나와서 저는 어. 나중에 이 배우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극 중에 영화 여배우의 이름이 안 나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 또 나중에 영화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베티라고 부르고 그게 음. 자막으로도 나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베티가 주인공 이름일지 아니면은 이 배우의 이름일지 그냥 차라리 주인공 이름 베티라고 하면 음. 더 왜 더 거리라고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 덕을 관련해서는 저희 우리 지난주에 더 링 봤을 때도 거기도 하필 남자 이름들은 다 거론을 하는데 응, 응, 더 거리라고 인제 응. 하는 바람에 뭔가 그게 네. 뭐 있으려나요? 아무튼.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시대적 한계인 것 같아요. 당시 여성들의 그런 주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음, 여성들을 대하는 처우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더 거리라는 게 그냥 그런 거잖아요. 소녀야. 맞아요, 맞아요. 소녀 캐스팅하고 여자, 남자애들은 이름을 다.
아, 이건 너무 남녀 차별이죠. 시대적 한계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불편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중에 길게 말씀드릴게요. 줄거리는 뭐 방탕한 이제 부잣집 소녀가 더 거리죠. 그 아버지가 그 돈이 많으세요. 그 샴페인 사업으로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샴페인 사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거더라고요. 샴페인이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등장을 하지만 또 어쨌든 그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샴페인 사업이었다는 그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걸로 되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소녀한테 우리 파산했다 돈이 다 없다 이렇게 이제 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녀가 이제 뭐 약간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약간 그런 줄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왓챠로 봤는데 이 왓챠에서 좀 스포를 그러니까 왓챠에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써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사실 아버지가 망했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뭐 굉장히 좋은 식사를 그러니까 그 베티가 막 빵을 구웠는데 너무 딱딱해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좋은 식사를 먹으러 가요. 근데 약간 그때 반전처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예전 영화들이 좀 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클래식한 영화들을 너무 줄거리를 대놓고 이제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좀 그 부분이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영화를 먼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본 다음에 그 왓챠 줄거리 그 2줄 정도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스포 나와 있네? 그래서 안 그래도 포비님한테 그거를 미리 말해야 되나? 살짝 고민했었어요. 그거 줄거리 보지 마시라. 설명 보지 마시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바로 플레이를 하려면 어쨌든 그 영화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왓챠가 잘못했네. 왓챠 담당자님 혹시 이거 보신다면 제발 스포하지 마세요. 너무 보는 사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약간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 처음에 아까 우리 그 줄거리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영화는 이제 처음에는 고든 하커의 되게 못마땅한 표정 연기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돈이 많은 베티라고 할게요. 그냥 더 거리라 하지 않고. 네, 그 돈이 많은 그 고든 하커의 딸인 베티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남자친구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남자친구한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게 되는데 왜냐면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니까 비행기도 막 버리고 막 사실 그냥 배를 타고 가거나 왜냐면 그 남자친구도 좀 아버지 마음에 이미 안 들거든. 그래서 약간 베티가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오는 베티를 보면 그 비행기 복장 안에 바로 파티복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 네. 이 고글을 벗자마자 바로 막 귀걸이를 하는데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아가씨가 철없는 아가씨고 또 약간 그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다 주목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뭐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아가씨다.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좀 그 영화에서 잘 소개가 된 것 같고, 나중에는 더 주목받으려고 막 하녀의 옷을 뺏어 입고 막 되게 그런 시선들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하녀의 옷을 입는 것도 약간의 복선처럼 깔아놓은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이 여자가 정말 나중에는 그 하녀의 옷을 입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배에 이제 코스염을 한 그 더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사실 그 남자가 계속 이제 쳐다보죠 베티를. 맞아. 이 남자 누굴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되게 좋아해서 쳐다보는 건지 뭔지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 샴페인 잔을 통해서 그 배가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부분
혹시 이즈님은 뭔가 인상적이셨나요? 잠깐 이게 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하나씩 한번 아, 네. 앞에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그 베티가 철이 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철없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갇혀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영화 보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음, 베티란 인물을 철없다라는 단어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감독의 의도나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 그리고 당시 관객들이 봤을 때는 철없는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땐 21세기에 2022년에 제가 봤을 땐 그냥 아, 철이 없다기보다는 당대에 자기가 물론 돈이 많아서 아버지 돈으로 한 거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해요, 여자가. 음, 당대 여자가 횡단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사랑을 찾기 위해서 비행기를 또 대서양 중간에 또 추락을 시키고 어, 음, 이런 담대한 용기 있는 행동. 그러니까 베티 자체는 철이 없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다층적인 인물 같은데 멋있어요. 음, 당대 여성들은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뭐 기죽어서 살았을 텐데 아무래도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대는. 그런데도 베티는 제가 봤을 땐 베티는 되게 멋있는 인물이에요. 음, 당돌하고 당찬 인물로 그려져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묘사를 하는데도 당대 사람들은 철이 없다고 그냥 규정을 해 버리죠, 그 한 단어로. 저는 음,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땐 오늘날은 진짜 양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인제 이렇게 됐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땐 '철이 없지만은 않다.' 음, 베티는 당대의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적인 인물이다. 이게 어, 나름 이렇게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음, 철이 없다라는 단어 그 규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왓챠에도 철이 없다 이렇게 좀 줄거리에 나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규정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그 규정에 묻어가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좀 문제 의식. 예. '철이 없지만은 않다, 베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그냥 질문. 초반에는 되게 철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어어. 저도 갇혀 있었을 수 있는데, 어어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이제 뭔가 되게 검소한 삶에 있어서는 되게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어. 그 부분이 오히려 아니 인상적이었고, 그냥 음. 저는 초반에는 그냥 철없는 아가씨로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 뭔가 그런 그 비행기를 버려잖아요. 약간 어. 그런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부자 행동이죠.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되게 철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면서는. 이 근데 베티 선생님이 말했던 포인트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어. 베티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자기 사랑을 찾겠다. 음, 이것도 되게 당돌하고 당찬 행동이었고 또 아버지가 "야 우리 망했어." 음, 이 이후에 베티의 행동이 "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석함에 있는 보석들 다 팔아서 음, 내가 가업을 우리 집안을 일으켜 볼게." 이러고 음, 가잖아요. 음, 이런 행동 자체도 이게 철이 없지만은 않아요, 이 사람이 음, 음, 베티가. 음, 어. 그리고 하녀의 옷을 빼서 입은 것도요. 그것도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물론 인제 그게 뭐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분 격차 같은 거 하녀의 옷을 입으면 자기가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음, 그것도 인제 자기가 깨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이랄까? 음, 전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이거를 좀 달리 해석했던 것 같아요. 어 음, 지금의 관점으로. 베티를 보는 저의 관점은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더맨 아까 코스염 아저씨. 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코스염 아저씨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코스염 아저씨가 없다면 어떤 서스펜스적 요소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 너무 제가 다 얘기해 버리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아저씨의 역할에 대해서? 아니 이 아니요. 아저씨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얘기 좀 이따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돼요? 네네네네. 아 지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은 이 아저씨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영화에서. 왜냐면 이 아저씨를 딱 빼고 생각해 볼게요. 아저씨가 없었다. 음, 그러면 그냥 그 베티라는 부잣집 딸이 대서양 횡단해서
그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요. 만났다. 만나서 서로 인제 그렇게 그러면 어떤 그 서스펜스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서로 만나서 좋긴 한 건데 근데 남자를 쑥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남자가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집어넣음으로 해서 남자가 계속 여자를 응시를 하고 이 관찰을 하는 건지 근데 남자가 항상 그 여자와 남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 인물로서. 근데 마지막에 가서야 이 남자의 그게 밝혀지는데 정체가. 그래서 야, 이 남자를 집어넣은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음. 서스펜스를 발생시킬 의문, 어떤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나. 저는 포비님 그 생각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저도 그 남자가 사실 되게 계속 나오는 나올 때마다 되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되게 의심 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약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걸까라고 처음에는 약간 계속 베티를 바라보니까 삼각관계인가? 근데 뭔가 삼각관계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근데 의심을 했었어요 처음에. 서로 약간 나이가 너무 베티를 많은데 좋아하나? 근데 뭐 중간에는 또 막 베티가 되게 그런 막 이제 뭐 자기가 되게 막 그 강제로 막 키스를 당할까 막 상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라 아빠랑 이제 남자친구가 막 약간 한테 서운할 때는 또 막 그분이 생각나서 되게 막 의지할 수 있는 아저씨 같다가 또 막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그게 또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그 코수염 남자 더 맨은 계속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떤 인물일지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그것도 이제 히치콕의 장치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또 진짜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리고 그 코수염 남자 가 계속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 그 샴페인 얘기. 잔을 통해서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탁월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영화를 보면서는 막 그게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되게 영화 연출에서 되게 뭐라 그러지? 뭐 한 획을 그은 약간 그런 약간 연출이었다. 나중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게 되게 히치콕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영화를 찍어보자. 뭐 그 글래스 잔에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렌즈를 넣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막 이제 당시에 같이 촬영하던 스태프들이 약간 그게 되겠어? 약간 뭔가 이렇게 다들 의심했는데 막 다들 근데 너무 장면이 잘 나왔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명장면이냐면요. 이게 영화 시작할 때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와요. 이 코스염 남자가. 근데 코스염 남자가 이렇게 마실 때 그러니까 술을 꿀꿀꿀꿀 마시면서 인제 그 바닥으로 그 장면이 다 보이는데 화면이. 그러니까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이 코스염 남자가 이 술잔은 어떻게 보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손바닥 안에. 이 술잔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있다. 내 안에 있어. 내 술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내가 다 조율하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스염 남자의 정체가 초반부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마지막에도 그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도 이 남자가 그 두 연인 베티와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술잔으로 구멍으로 봐요. 근데 그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게 뭐 웃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남자가 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거를 은근히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술잔으로 본다는 거는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더 링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이거 단어 까먹었다. 몰래 보는 거죠. 몰래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관음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의미적으로도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히치콕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저는 직감을 했어요. 각본가가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이건 어떤 이미지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각본가가 이렇게 디렉팅을 해줬을 수는 없고 히치콕이 그 현장에서 이 각본을 자기가 음미하면서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 이 화면을, 이 장면을, 이 샷을 그러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근데 진짜 탁월한 거죠. 히치콕은 뭐 미래를 나왔고 자기가 미술적인 감각, 어떤 구도나 배치 이런 걸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관객들에게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항상 고민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1920년대의 영화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명장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그 인상적이었나라고 이렇게 막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장면이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셔널했지만 제가 또 너무 이제 약간 새로운 연출들을 많이 봐서 그게 좀 덜 인상적이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요 또 이해가 가는 게 확실히 촬영 기술 이런 거는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이 제일 촬영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은 제일 발전한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점점 이게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요즘 연출은 너무 압도적이죠. 뭐 하다못해 예능 이런 걸 봐도 너무 잘 찍어요. 진짜 탁월하게 잘 찍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보기에는 촌스럽고 그냥 무난하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줄거리를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그 남자친구 막 베티가 이제 아빠의 정보를 봤는데 이제 아빠가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넌 내 돈이면 뭐 다 되는 줄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고 약간 베티가 그 이후에 남자친구한테 막 결혼을 막 여기 배에서 해버리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해요. 뭐 약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약간 나는 의견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장면이 사실 나중에 상황이 역전됐을 때 좀 똑같이 나와가지고 저는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베티가 가난해지고 남자친구가 그랬을 때 약간 역지사지로 베티가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멀미를 하는 건지 약간 술이 취해 흔들리는 건지 약간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베티를 바라보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어지럽게 베티가 막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져서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배. 이게 배가 흔들리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배가 흔들리는 건지 술이 취해서 흔들리는 건지 약간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저번에 그 더 링에서 그 술 취한 장면을 약간 흐릿해지는 장면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흔들리는 장면으로 술을 취한 걸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치콕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당대에는 좀 카메라의 한계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세워놓고 찍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가 막 연출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랄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보여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 그 장면들. 나중에 그 히치콕이랑 트리포랑 이 영화에 대해서 대담한 장면 중에 히치콕은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잘 찍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트리포가 나는 근데 재밌게 봤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히치콕이 자기는 근데 배에 그 장면 있잖아요. 이게 배가 흔들리는 건지 술이 취해 흔들리는 건지 약간 교묘하게 연출했던 그 장면이 자기는 마음에 들었다. 히치콕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 줄거리로 넘어가면 이제 메인 줄거리인 이제 아빠가 베티한테 이제 우리 돈이 없다, 가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그때 베티가 보석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맞아. 협상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당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때 연출도 굉장히 좋았던 게 다리만 나오거든요. 그 되게 탁월하지 않아요? 이때 되게 영리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도둑의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도둑의 얼굴을 알면 막 우리가 그 도둑의 얼굴에 또 집중하게 될 텐데.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다리만 나오고 약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갑자기 다른 앵글로 딱 찍어버리니까 되게 딱 임팩트 있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탁월한 연출이에요. 이거는 진짜 거기서는 다리만 나오고 보석 가방이 나오잖아요. 관객들은 보석 가방에 그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죠. 다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고 보석 가방이 옆에 있는데 저 보석 가방이 어떻게 될까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와가지고 보석 가방을 훔쳐가 버리고. 근데 그것만 딱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게 할 건지 영리하게 알고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근데 오늘날의 감독들도 이 정도까지는 못 하거든요. 뭔가 전체 샷을 보여주죠. 잡다하게 많이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하죠. 그럼 좀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는데 딱 되게 심플해요. 정말 심플하게. 진짜 세련되게 잘 찍었다. 확실히 히치콕 감독님이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런 찍는 감각,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지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치콕은 그런 부분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탁월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 뒤에 보면은 이제 되게 작고 낡아 빠진 뭔가 아파트로 가죠. 이사를 가죠. 맞아요, 가죠. 약간 베티가 빵을 굽는데 너무 딱딱해. 막 포크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아빠는 되게 좋은데 식사를 하러 딱 나가버리고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오는데 뭐 약간 베티가 되게 그 남자친구가 약간 너를 케어해줄게. 너를 뭐 다 아버지도 모시고 할게 하면서 이제 뭐 약간 그 돈으로 인한 약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막 난 이제 일을 구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베티가 전혀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기색은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도 뭔가 되게 밝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세상 걱정거리 하나 없는 그런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철이 없다. 이게 철없다라는 게 제가 이게 철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요. 사람을 낙인 찍는다 그러잖아요. 한 단어로. 저 사람은 철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철이 없어 보여요. 실제 여기 나오는 베티는 철없다라는 단어로 다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군가의 관계에게는. 근데 저는 철없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맥락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네. 가난해도 괜찮아. 베티는 행동하잖아요. 야, 내가 돈 벌어올게. 뭐 보석함 잃어버리고 내가 어쨌든 그래서 실제 가잖아요. 거기로 돈 벌려고. 이렇게 당찬 여성이 있었나. 이때 당시에.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죠. 전 너무 좋아. 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야 요런 걸로 좀 글 써도 재밌겠네요. 근데 저는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철없다는 단어 자체가 되게 너무 별로인 단어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티가 이제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약간 빵을 만들다가 그 신문에서 뭐 치아 모델을 구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어디에 찾아갔는데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또 다리 모델을 찾고 있다. 우린 치아는 안 찾는다. 근데 갑자기 또 막 거기서 또 카바레에 일자리를 줄게 해가지고 카바레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카바레에 가면서 베티가 표정이 약간 어두워진 것 같아. 약간 인생의 쓴맛을 맞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좀 그게 굉장히 있어요. 낯설어하고 약간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당황하는 표정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역시 그냥 더 작은 아파트로 갈 땐 괜찮았지만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뭔가 알게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남자들한테 꽃을 나눠주는 그런 꽃 아가씨 일을 하게 되는데 약간 악기 연주자들한테도 그 꽃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도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약간 되게 해피해피한 캐릭터를 잘 표현했던 것 같고, 그 카바레에서 빵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요리사들이 준비할 때는 빵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데 또 이제 실제로 그 레스토랑에 나갈 때는 빵이 굉장히 잘 세팅돼서 나가잖아요. 그런 장면도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파티걸가 굉장히 이제 자기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파티걸을 한번 보게 되죠. 근데 약간 그때 또 표정이 세상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그냥 만약에 내가 더 이렇게 뭔가 더 검소해졌을, 그러니까 더 돈이 없어졌을 때 그 당시로는 되게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뭔가 나의 예전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거나 비교가 되면은 좀 이제 뭔가 사람이 여러 생각이 들지 않나 이제 베티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코스염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죠. 코스염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고 약간 그 코스염 남자랑 되게 막 그런 코스염 남자가 자기를 막 강제로 키스를 하는 막 상상까지 하다가 그리고 코스염 남자가 되게 젠틀맨스럽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뭐 연락을 해라 이렇게 조언해주는, 나는 언제나 너의 친구다 뭐 약간 이런 편지를 건네주고 가고, 남자친구도 오는데 남자친구는 사실 오해를 하죠. 코스염 남자랑 베티랑 같이 온 줄 알고, 근데 약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막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아 하는데 약간 베티가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기서 왜 갑자기 춤을 추는 거지? 뭐지? 막 이랬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베티가 남자친구랑 대화하다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적 장면이죠. 제가 이걸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영화 평론 수업을 잠깐 들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영화 시네21 기자님, 이 송정원 기자님이 저희한테 평론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영화를 보다가 되게 의문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도 해석하면서도 모든 의문을 다 풀어가고 있잖아요. 아, 이 장면은 이런 거야, 이런 의미야,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좀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답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답이 안 나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영화마다. 그걸 붙들고 장면의 의미를 파헤치는, 어쨌든 그런 걸 쓰면은 영화 평론이 된다. 이게 그렇거든요. 질문이라는 게 차원이요. 뭐 1차, 2차 이렇게 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근데 보통의 관객들은 지상만 보겠죠. 지상 1층 정도에 볼 테고, 진짜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면, 영화가 깊이가 있다면 지하 1층, 지하 2층 질문의 깊이예요. 계속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 층들이 점점 내려가요. 근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이 딱 부딪혀요. 그때가 인제 영화 평론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시작이 돼요, 영화 평론이. 저한테는 딱 그 장면이 그런 의미였어요. 실제 근데 뭐 퍼비님도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베티가 왜? 갑자기 춤을 춰가지고 이게 왜 이런 거지? 되게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근데 히치콕 감독님도 어떤 의미를 담고 넣었을 거예요. 이게 뜬금없지 않죠. 어떤 개연성을 다 고려하셨을 텐데,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왜 쳤을까요? 도대체 뜬금없이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비님? 저는 진짜 근데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다. 이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초반에 배 장면만 먼저 나올 때 약간 그 여자랑 남자랑 춤을 추는데 여자가 굉장히 빨리 도는 장면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엔 되게 괴기한데 막 빨리 추는 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박수 받을 만큼 기술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나? 그걸 빨리 추면 빨리 출수록? 약간 그래서 약간의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존심처럼 약간
나 이렇게나 빨리 돌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초반에 그 춤추는 장면이. 그 장면 인상적이죠. 되게 막 여자가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상적이에요. 옛날에는 춤을 저렇게 췄나? 너무 빡센데?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춤을 추니까 춤이라는 그 똑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때도 보면 그것도 빨리 추면 빨리 출수록 나 잘 췄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그 베티가 춤을 춘 것도 약간 나 잘하고 있어. 약간 그런 의미일까? 자부심. 약간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다. 내 나는 자존심이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너무 그런 춤을 추는 장면이 되게 괴기했다. 약간 너무 그렇게 막 약간 그래서 약간 근데 우스꽝스러워 그런 보여요. 쪽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 이렇게 막 아니야 나 이런 잡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당당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떤 느낌? 그 베티가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랑 야 너 왜 남자친구가 왜 여기서 이래? 하니까 심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막 이렇게 춤을 막 춘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흑백 무성 영화라서 이 동작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막 이렇게 되게 하여튼 온갖 춤을 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대본에도 적었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의문이 생기는 장면 하나. 영화 후반부 러닝타임 1시간 13분쯤 무도회장에서 일하는 딸을 보러 남자친구가 찾아왔다. 남자친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못마땅한 얼굴이다.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베티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춤추는 남녀들을 한동안 뚫어지게 보던 베티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장난스러운 얼굴로 변하더니 우스꽝스러운 춤을 앉은 자리에서 연달아 춘다. 이를 남자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바라본다. 화를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 베티는 연신춤을 춰댄다. 흡사 광기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를 보는 관객들은 '아 베티가 참 철이 없구나.' 생각하게 된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손을 붙들며 이런 대사를 내뱉는다. "여기서 자기를 찾은 것도 기분 상하는데 즐기는 걸 보자니 참기가 더 힘들어."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인다. 남자친구는 일어나 자리를 떠나버린다.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느낀 게 맞아요. 이제 저는 우스꽝스럽다 생각했고 포비님은 광기에 가깝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당시의 관객들도 여자친구 그 베티를 봤을 때 규정이 딱 되는 거죠. '아 철없네. 되게 우스꽝스럽네.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기서.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끔 어 어 의도한 거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저 베티라는 딸을 뭐 마음속으로 욕하든 아니면 우습게 보든 하찮게 보든 그런 것들을 의도한 연출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연출 의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어 저는 잘 만든 뭐 영화도 그렇고요. 웹툰이나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매체들은 그 감독 혹은 작가가 의도한 것들을 내가 만약에 관객들이 웃기를 바라는데 관객이 웃었으면 좋겠어. 웃긴 연출을 했는데 관객이 웃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나는 웃기게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울고 있으면 실패한 거라 보는데 지금은 히치콕의 연출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맞은 장면이 아닐까. 어 근데 이게 좀 괴기스러워 보인다고까지도 이제 왜 갑자기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왜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얘가 돌았나?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나가 버렸나? 혼이 빠졌나?'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베티의 감정 상태를 추적하는 단어들이 다 맞죠. 음. 어. 어떻게 추측해도 히치콕의 의도 안에 있어요. 히치콕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히치콕은 계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인제 좀 추측을 하면 히치콕이 천재다. 그 장면의 연출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봐도 히치콕 안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음. 이런까지 생각했겠죠? 어어. 그래서 히치콕이 명감독으로 불리는 게 아닌가. 포비님 어떠세요? 이것도 저의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되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 왜 저렇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극하기 위해서 약간 일부러 못마땅한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못마땅하는 그 사람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과한 행동을 한 건데 맞아요.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지나치게 과장됐어요. 지나치게 과했다. 어. 왜냐면 그 춤추는 장면도 되게 오래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나오고 그냥 약간 해도 되는데 되게 오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여배우가 춤을 추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닐까 막 그런 근데 생각도 이게 들고. 영화에서 음. 보통 이제 작품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술 영화 특히 같은 경우에는 어 감독이 뭐 1 분, 그러니까 10 초를 보여주는 것과 1 분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롱테이크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음. 장면을 되게 오랫동안 보여준다는 건 명확한 의도를 갖고 관객들 보고 일부러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강조하는 효과인 거죠. 오래 보여준다는 건 그 시간만큼 뭐 10 초보다는 1 분이 더 엄청난 강조를 띠고 있는 건데 베티의 그 춤추는 장면은 그 춤추는 장면 자체도 그 동작 자체도 과장이 돼 있고 되게 오랫동안 보여주는데 이거 철저하게 히치코크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어. "야 되게 맞아요. 이상하지. 근데 저도 기괴하지." 지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 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베티가 되게 의연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 그동안 장면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얘도 속이 썩어 있던 거지. 근데 멘탈이 다 이제 무너졌다 이때. 멘탈이 다 무너졌는데 사실 맞네 되게 그거네.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보여주다가 약간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절정의 상황에 가니까 이제 다 맞네. 너무 지친 거지, 힘들어서. 맞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야 지금 우리가 했던 말을 다 정리해서 글을 쓰면 영화 비평이 돼요. 아 근데 그러니 탁월한 비평이 되죠. "야 음. 이 장면 궁금하지 않냐?" 이러면서 시작을 근데 이 좀 쓸 때는 멋들어진 말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면 영화 비평이 된다. 비평 아무것도 아니죠. 음. 그래서 이 장면 인제 좀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의문이 저는 이제 맞아요. 좀 풀렸어요. 정리가 어 된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이해가 하다가. 돼요. 음음음. 이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아빠가 오죠. 아빠랑 같이 와 가지고 아빠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재산 잃은 게." 맞아. 이러면서 사실 되게 그 재산 잃은 반전이에요. 것도 되게 후반에 나오는데 반전이에요, 너무 반전. 처음에 다 알려줘 가지고. 근데 아. 사실 저는 요 장면에서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신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약간 아니 저거를 사실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이거를 신문으로 으로 거의 일면처럼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정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베티가 굉장히 더 화를 내죠. 더 약간 자기를 화났어. 속이고 그렇게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 자기는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출 때까지 너무 멘탈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음. 엄청 화를 내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남자친구랑 다 척을 지고 이제 코스염 남자가 그때서야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프렌드 음. 그 쪽지가. 그래 가지고 맞아. 이제 코스염 남자한테 찾아가서 만났는데 약간 이제 사실은 그 코스염 남자도 아버지가 약간 고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 사실 너를 뭔가 보호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었고 이때 베티의 표정이 정말 울 것 같은 어. 정말 자기는 정말 아까 이즈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는 정말 꼭두각시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주체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아빠의 손바닥 안에 음음. 있었고 그런 거에서 되게 좌절을 한 표정들이 나오고 이제 네네. 이제 뭐 남자친구는 사실 또 이 상황을 막 숨어 있다가 뭐 이 상황을 오해해 가지고 막 공격해 가지고 맞아. 그래서 뭐 약간 결혼을 승낙해 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약간 이제 영화가 끝나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중의 반전인데요. 아버지가 "야 솔직히 우리 안 망했어. 음. 안 망했어." 이게 인제 첫 번째 반전이고 근데 마지막에 그 코스염 아저씨 이 아저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반전인데 그러니까 반전을 잘 넣었어요. 넣었고 음음. 마지막에 잘 터뜨렸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특히 인제 이 코스염 아저씨의 정체 이 사람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했다. 서스펜스를 발생시키는 음. 탁월했고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 인제 이 아저씨가
잔 속으로 베티를 바라보는 거 요런 것도 어차피 너는 내 안에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뭐 이런 것도 연출이 너무 좋았던 그런 음. 영화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딱 네. 이제 그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드나커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사실 중간중간에도 뭐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전보, 뭐 신문 아 이렇게 맞아요. 뭔가 약간 그전의 무성 영화들에 비해서 좀 그 서사를 알려주는 방법이 좀 다채로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아 들었고 맞아요. 그 약간 이 샴페인을 보면서는 '쟤네 무슨 말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네 야 '대사가 이게 있으면 더 재미있었을 영화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보면서. 근데 무성 영화가 이 모든 말들을 대사들을 다 까만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음음. 말인가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알 수가 없어. 어디 추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이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오늘날 관객들이 봤을 때 당대에는 더 심했겠죠. 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얼굴 표정과 이런 제스처 이런 것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전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시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 해석이 다양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음음. '무성 영화는 정말 해석이 다양할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안 가지고 들리는데 소리가 없는데 뭐.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왓챠로 봤거든요. 근데 예. 이번엔 소리 안 줄이고 음악 켜서 봤는데 예. 이번에는 그 피아노 그 연주가 꽤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영화에.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아. 넣었어요. 음. 그리고 저도요. 이게 연주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연주 자체도 계속 음악 좋네. 부금 자체를 이렇게 뭔가 약간 클래식 음악 막 즐기는 것처럼. 멜로디가 막 되게 하이하이 할 때는 되게 막 이렇게 스타카토로 막 되게 이렇게 어. 그런 또 되게 그런 그 어울리는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좋죠. 몰입 '이거는 왓챠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에서 부금 사운드 트랙 음악의 역할은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음음음. 화면과 잘 어우러져서 물론 화면과 안 어우러지게 깨지게 하는 것도 어떤 철저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몰입도를 높여주는 도와주는 게 음악의 역할이지 않나. 음음음. 후대에 음악을 넣었을 텐데 이번 경우에는 잘 넣었죠.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시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더 네네네. 링과 파머스 와이프를 지난주에 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단순해 보였었어요, 영화가 상대적으로. 음. 그런데 이번 주에 본 영화는 샴페인과 좀 이 바로 이후에 할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봤던 영화보다는 스토리도 훨씬 좀 복잡하고 뭔가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어. 다운힐은 링보다 더 전작품이던데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어어. 우리 우연히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낫고 다음 주에는 또 하수긴과 그 맨섬 사람들을 할 텐데 그 작품들도 되게 기대가 돼요. 음. 어떤 히치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 근데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완전 다른 또 히치콕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됐다고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포비 님은 그러면은 이 샴페인을 네. 별점을 주신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었죠. 네네네. 몇 점 정도? 몇 개 정도 저는 주셨나요? 3점 정도인 것 같아요. 별 3 개. 별 아직까지 히치콕 영화는 별 3개 정도다. 네. 저도 제가 네. 별점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약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음. 별 3 개는 무난하다. 음. 평범하다. 요 정도. 음. 저도 아니 굳이 그냥 준다면 저는 네네. 별 3 개. 예. 말씀하세요. 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링도 별 3 개긴 했는데 어. 사실 더 링이 쪼끔 더 재밌게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뭐 되게 그냥 음악과도 잘 어울리고 음. 약간 히치콕이 그냥 뭔가 '히치콕을 쪼금 더 잘 알아가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맞아요. 사실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더 링은 이제 스토리 자체가 약간 대결에다가 그러니까 음. 약간 더 나보다 센 상대를 약간 정복해 가고 약간 그 불륜 요소도 있고 막 이래 불륜. 가지고 되게 약간 스토리 자체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스포를 또 알아버려서 그런지. 왓챠, 약간, 왓챠 진짜. 이게 좀 더 임팩트가 더링보단 약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반전 좋았거든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베티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 베티라는 인물 그 연기한 그 배우도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생기가 있다 그럴까? 말괄량이 같은 느낌? 발랄하고 화사하고 그러니까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가 매력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매력적이어서 계속 바라보게 돼요. 이 배우가 나올 때마다 인제 아빠 미소를 흐뭇하게 짓게 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좀 시대의 한계일 수 있는데 이제 뭐 가부장적인 요소들 베티를 너무 철없게만 봤던 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 굳이 그렇게까지 베티를 했어야 됐나?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좀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코스염 아저씨가 나올 때 딱 봐도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우리가 되게 저 사람이랑 뭔가 이어지는 건가라는 의심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농부의 아내에서도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뭔가 약간 여자가 팔려가는 느낌으로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약간 저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냥 뭔가 남자가 여자를 이제 뭔가 먹여 살린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어 진짜 당시에는. 그냥 그랬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샴페인이란 작품이 우리 포비님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재밌었나요? 어떠셨나요? 전 이게 상상을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정했잖아요. 포비님이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뭔가 화려한 뭔가 옷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약간 저 링에서는 되게 수수한 막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그냥 정말 그 이제 상위층의 뭔가 생활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는 샴페인을 보면서는 약간 이거를 왜 이즈님이 이제 좀 더 시간을 내서 하자고 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오늘 샴페인과 다운힐 두 작품을 하는데요. 녹화를 하는데 원래는 이 작품들을 그냥 번외로 다루려고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수긴과 맨손 사람들을 메인으로 해서 하려 했었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메모장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넘길 작품이 아닌데? 이거 다뤄야겠는데? 이게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오늘 두 작품 중에서 샴페인을 포비님이 하고 내가 다운힐을 하면 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도 뭐 러닝타임 이유도 있어요. 러닝타임이 샴페인이 1시간 반 정도 하고 다운힐이 한 1시간 45분 정도 좀 기니까 제가 맡은 것도 있고 두 작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샴페인은 좀 발랄하고 화사해요. 전반적으로 코미디 같은 느낌이고 다운힐은 우울하고 어둡죠. 다운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 다운힐 약간 재미없었어요. 어쩐지 잘 됐다. 이게 절묘하게 제가 잘 잡았죠.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운힐 하세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샴페인을 하기로 해서 더 집중해서 본 것도 있어서 당연히 그 영향도 있겠지만 다운힐을 계속 막 졸음이 계속 오고 막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 보긴 했는데 재밌는 게요. 저는 좀 직관이 강한 사람이긴 한데 샴페인이란 영화는 포비님한테 어울릴 것 같았고 다운힐이란 영화는 저한테 좀 두 작품만 봤을 때 제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다운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도 예고입니다. 예고. 이제 포비님 시간 다 됐는데 그거 좀 마무리 해주시죠. 예. 네네네. 오늘 샴페인 얘기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니 이게 진짜 포비님의 데뷔잖아요. 데뷔. 근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너무 근데 막 얘기해가지고 많이 또 얘기해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은 딴 게 아니라요. 뭐 대본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뭐 얼마 하진 않았죠.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상상도 해보고
딱 생각한 만큼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대본을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긴 했는데 이거를 미리 드릴까? 그냥 바로 할까 안 돼, 고민하다가 스포 싫어요, 스포. 스포일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감동이 없어요. 약간 얘기하면서 또 티키타카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놀라게 되는 거는 또 미리 보면은 미리 생각하게 되니까. 놀라는 그게 전 좋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저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다음에는 다운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